예, 혹시 지난 시간에 질문 있으세요? 잘 들리시죠?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 챕터 2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레이버 이코노믹스에서 레이버 서플라이하고 레이버 디맨드가 되게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오랜 시간 받고, 그다음에 챕터 3 레이버 디맨드 가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 레이버 디맨드에 쓸 거예요. 예. 서플라이 디맨드 잘 이해하게 되면 나머지 이야기들은 뭐 크게 그렇게 다르진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챕터 2에서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캐시 그랜트에 대한 이야기, 이제 뭐 복지 분야 현금 급여 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복지 분야의 현금 급여. 예, 복지 분야 현금 급여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어떤 수급 자격을 이쪽에 이제 복지 프로그램이고 웰페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복지 프로그램이고 어떠한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가 바로 캐시 그랜트고, 두 번째 이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ITC. 이건 이제 그때 가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캐시 그랜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자격을 갖춘 어떤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자녀가 있는 미혼 여성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수급, 이거 한국 관련된 자료 아니고요. 미국 스토리입니다. 한국은 작년에 제가 복지 분야 관련해서 무슨 그 청와대 무슨 위원회예요, 그렇죠? 그 프로젝트를 하나 노영환 교수님하고 같이 했는데, 복지 분야 사실 복지 전공자도 아닌데 복지 분야 관련해서 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복지 분야 복지 전공은 아닌데 이제 뭐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이제 레이버 서플라이가 어떻게 되는가는 제 전공이니까. 제 전공이 레이버 서플라이예요. 레이버 디맨드는 아니고 주로 이제 제 전공은 매크로 이코노믹스와 레이버 서플라이, 그다음에 인플로이먼트, 언인플로이먼트가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볼 수 있도록 제가 그 가상 강의실에 업로드 해 놓을게요. 뭐 이렇게 쭉 보시면 대체로 재미없어요. 그냥 뭐 정부가 하는 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썩 재미는 없는데, 그래도 해외 사례 같은 것들을 제가 좀 많이 정리해서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기본소득 이런 얘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한참 됐죠. 작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것도 조금 정리해놨어요. 사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외국 사례가. 네. 하지 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 마! 예, 계속하죠. 그 수급 자격을 갖춘 어떤 사람, 대표적으로 자녀를 갖고 있는 미혼 여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매월 $1,000를 지급하는 이제 캐시 그랜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뭐냐면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일을 하게 되면 수급 자격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일을 하면 일을 하는 즉시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런 형태의 캐시 그랜트는 사람들의 노동 공급을 디스커리지하는 정책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강조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효과를 볼 텐데, 캐시 그랜트 같은 것은 대표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수급 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의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대체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노동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노동시장에서 임금소득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바로 이제 수급 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좀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non-labor income은 없다고 해보죠.
그 지금 웰페어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복지 분야 현금 급여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넌 네이버 인컴이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조금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뭐 몇십 달러 혹은 뭐 100달러, 200달러 정도의 뭐넌 네이버 인컴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뭐 그 정도라고 한다면 크게 우리가 의사결정, 이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바꿀 만큼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제로라고 하는 것도 제로라고 하나 뭐 적은 금액이라고 하나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 이제 캐시 그랜트가 없는 경우, 복지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 예를 들면 뭐 unmarried women with children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어떤 의사결정을 할까? 예산 제약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고요. 당연히 인다우먼트 포인트는 넌 네이버 인컴이 제로니까 주어진 시간 110시간을 모두 다 여가에 투입하면 소비할 수 있는 건 없겠죠. 소비는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선택할 수 있고 여기에서부터 1시간 일을 하게 되면 마켓 웨이지 예를 들면 뭐 10달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켓 웨이지만큼 소비를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쭉 예산서를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산선과 접하는 무차별 곡선을 이제 하나 찾아보면 아마도 수급 자격을 갖춘 어떤 사람은 노동시장에서 한 40시간 정도 일을 할 것이다. 여가 시간은 70시간. 그래서 40시간 일을 해서 얻은 레이버 인컴을 이제 소비를 하겠죠. 그래서 P점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만일 캐시 그랜트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이 사람의 노동 공급 의사결정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간단하게 적어 놓을게요. 노동시간 40시간. 자, 이제 캐시 그랜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캐시 그랜트는 말씀드렸듯이 일을 하지 않을 때의 수급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 자격은 어떤 뭐 예를 들면 재산이 얼마 이하이어야 되고 뭐 혹은 뭐 자녀가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떤 우리가 특정한 캐시 그랜트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복지 분야 현금 급여 프로그램 하나를 보는 건 아니고요. 어떤 자격을 갖추었을 때 수급할 수 있는 어떤 캐시 그랜트를 살펴보고 있는 건데 그 캐시 그랜트는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즉시 수급 자격을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기본적으로 수급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을 하지 않는다면 110시간을 모두 다 여가에 투입하게 되면 수급 자격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리저블한 사람이기 때문에 $1,000의 캐시 그랜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인다우먼트 포인트가 G가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G에서부터 만약에 제가 1시간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수급 자격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종의 이제 바이너리 초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를 선택하든가 B를 선택하든가 이런 이제 바이너리 초이스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첫 번째 초이스는 뭐냐면 초이스 A는 수급 요건이 충족이 되지만 노동시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의 초이스겠죠. 노동시장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시 그랜트 받지 않고 받을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지만 나는 뭐 노동시장에 가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초이스 A고 40시간 일을 하는 거죠. 초이스 B는 수급 자격이 있으니까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캐시 그랜트를 받는 거예요. 현금 급여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 초이스 A는 우리가 앞서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점 P를 의미합니다. 초이스 A를 선택했을 때 다시 말하면 이제 점 P가 되겠죠. 점 P를 선택했을 때의 효용 수준은 우리가 무차별 곡선을 따라서 U0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이스 A를 선택하면 U0만큼의 효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이스는 이거 바이너리 초이스니까요. 두 번째는 현금 급여를 받는 거예요. 전혀 일을 하지 않아야겠죠. 현금 급여를 받을 때 얼마만큼의 효용을 얻게 될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자, 만약에 요 점을 선택할 경우에 효용은 얼마나 될까? 그 요 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이제 U1만큼의 효용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초이스 A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40시간. 그 다음에 초이스 B는 캐시 그랜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선택했을 때는 U0만큼의 효용을 얻고 캐시 그랜트를 받는 거 점 P, 점 G죠. 여기는 점 P고 점 G를 선택했을 때 이 사람의 효용 수준은 U1이 돼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할까요? 점 P를 선택할까요? 점 G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더 높은 효용을 제공하는 점 G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캐시 그랜트라고 하는 거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았었더라면 이 사람은 40시간 일을 했을 텐데 수급 자격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니까 만약에 캐시 그랜트가 도입이 되면 이 사람은 노동시장을 떠나서 일을 하지 않고 캐시 그랜트 $1,000를 받는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시 그랜트를 받을 때 110시간 여가를 사용하고 정부가 지급하는 캐시 그랜트 $1,000를 소비하는 것이 이 사람은 더 그랬을 때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인 경우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건 예외예요, 예외.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똑같이 수급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초이스 A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이스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경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웰페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웰페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캐시 그랜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한데 첫 번째 선택은 이 사람의 경우 A는 바로 여기겠죠. 그렇죠? 이 사람은 만약에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면 60시간 일을 할 거고요. 뭐 대략 소비는 뭐 한 $3,000를 할 수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때 효용 수준은 U0가 됩니다. 무차별 곡선을 따라서 쭉 읽으시면 이 사람의 효용은 U0가 되겠죠. 이때의 효용은 U0. 자, 만일 이 사람이 수급 자격을 갖추고 있으니까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그래서 캐시 그랜트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이제 점 G를 선택하는 것이고, 점 G를 선택했을 때의 효용 수준은 이제 점 G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을 따라서 읽어보면 U1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선택 초이스 A를 테이크할까요? 아니면 초이스 B를 테이크할까요? 당연히 초이스 A를 선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일을 할 때 더 높은 효용을 얻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일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상황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 같이 존재할 수 있고, 앞서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수급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일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대체로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 노동시간이 짧은 사람, 지금 앞서 이 사람 같은 경우죠. 그렇죠? 40시간 일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레이버 인컴을 얻게 될 거고요. 이 사람의 레이버 인컴은 여기 이렇게 있겠죠. 이만큼의 레이버 인컴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캐시 그랜트보다 조금 더 많은 레이버 인컴을 얻는 사람들은 캐시 그랜트라고 하는 웰페어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을 때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고 레이버 인컴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레이버 인컴이 캐시 그랜트보다 비교적 높은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이런 사람들은 수급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남아서 일을 할 가능성이 높고 웰페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레이버 인컴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이제 웰페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질문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캐시 그랜트와 관련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봤던 캐시 그랜트는 노동시장에 들어가면 무조건 수급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약간 변형을 해서 보려고 하는 사례는 어떤 거냐면, 노동시장에 들어가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면 캐시 그랜트를 $1,000를 받아요. 그런데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캐시 그랜트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래서 레이버 인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현금 급여 금액이, 지급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비례적으로 일을 많이 해서 레이버 인컴이 쭉 늘어나면 이쪽에 캐시 그랜트가 쭉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언더 인컴 텍스 크레딧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근로장려세제는 우리가 다음 섹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싶은 웰페어 프로그램은 뭐냐면, 일을 해서 레이버 인컴이 발생하게 되면 비례적으로 캐시 그랜트가 줄어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AFDC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제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인데, 그러니까 부양가족 자녀죠.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런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이제 웰페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FDC. 마찬가지로 캐시 그랜트는 $1,000인데요. 일을 하지 않으면 $1,000를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럼썸으로 $1,000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마찬가지로 unmarried woman with children 같은 경우에 일을 하지 않으면 웰페어 수급 자격이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수급 자격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 소득은 $1,000,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달에 $1,000보다 더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한국에서도 그런 걸 좀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그 푸드 스탬프라는 것도 있거든요. 좀 복지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레버 이코노믹스인데 푸드 스탬프까지. $1,0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와 다른 그 측면은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일을 하면 레이버 인컴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1를 벌게 되면 이제 50센트만큼 이제 캐시 그랜트가 줄어드는 거예요. 레이버 마켓에 들어가서 $1를 벌었어요. 그러면 이제 $1,000의 캐시 그랜트 중에서 50센트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999 50센트만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에 나가서 $10를 벌었어요. 그럼 이제 캐시 그랜트가 $5만큼, 50%, 그러니까 추가로 얻은 소득의 항상 50%만큼 캐시 그랜트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를 벌었으면 $1,000의 캐시 그랜트 중에서 $5가 줄어들어서 $995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1시간 일을 하게 되면 시간당 임금을 우리가 $10라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10만큼의 레이버 인컴이 발생해요. 그러면 캐시 그랜트에서 그거의 50%인 $5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decrease in grant가 이제 $5가 되고요. 그래서 캐시 그랜트는 $995가 되겠죠. $5만큼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995에다가 레이버 인컴 $10를 더하면 이제 $1,005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5만큼만 토탈 인컴이 총 소득이 늘어난 거죠. 한쪽에서 $10를 벌었지만 그랜트에서 $5가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시간을 일을 하게 되면 $20를 벌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의 절반인 $10만큼 그랜트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decrease in grant는 $10고, 그래서 캐시 그랜트는 $990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20와 990를 더하면 이제 $1,010가 돼요. 보시면 $20의 레이버 인컴이 발생하지만 그거의 절반만큼만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시간 일을 하면 30시간 캐시 그랜트가 $15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토탈 인컴은 $1,015.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실제로 마켓에서의 hourly wage rate는 $10예요. 1시간 일을 하면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이 unmarried woman with children 같은 경우에는 토탈 인컴이 어떻게 증가하냐면 1시간 일을 했을 때 $5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1시간의 시간당 임금은 $10가 아니라 $5라는 거죠. 캐시 그랜트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켓에서의 웨이지 레이트는 $10지만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제가 1시간 일을 했을 때 받는 임금은 얼마냐면 그냥 $5인 거예요. 예산선을 그릴 때 마켓 웨이지로 그리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토탈 인컴이 어떻게 늘어나는가. 토탈 인컴의 증가분은 $5잖아요. 시간당 $5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예산선은 더 이상 마켓의 웨이지 레이트인 $10가 아니라 $5가 됩니다. 자, 만약에 프로그램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형태와 마찬가지로 마켓의 웨이지 레이트이 $10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울기는 $1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40시간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프로그램이 없을 때. 자, 이제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을 하지 않으면 캐시 그랜트 $1,000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점을 생각해 보죠. 그래서 모든 시간을 여가에 투입해도 수급 자격이 있기 때문에 $1,000를 캐시 그랜트로 받고 그걸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랑 좀 달라지는 것은 이 점에서 출발해서 만약에 1시간 더 일을 하면 아까 캐시 그랜트는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급 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예산선의 기울기는 $10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지금 G에서 출발을 해서 1시간 일을 하면 수급 자격이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캐시 그랜트가 제가 번 레이버 인컴의 50% 줄어드는 거죠. $10를 레이버 마켓에서 벌었으면 제 캐시 그랜트가 $5만큼 줄어드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스무드한 예산선을 우리가 다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테이블 보시죠. 2페이지 앞 돌아가서 테이블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수급 자격을 갖춘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예산선의 기울기는 뭐냐면 내가 1시간 더 일을 했을 때 혹은 여가 시간을 1시간 포기했을 때 인컴의 증가분은 얼마냐면 $5예요. 캐시 그랜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할 텐데 점 G에서 출발을 해서 예산선의 기울기를 그릴 때 노동시간을 1시간 더 늘리면 추가로 늘어나는 추가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재의 크기가 바로 이제 $5가 되겠죠. $10가 아닙니다. 마켓의 웨이지 레이트를 받지만 캐시 그랜트가 $5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의 크기는 정확히 $5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바로 $5가 되겠죠. 1시간 일을 더하면 이제 $5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예산선의 기울기를 이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와는 이제 다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이제 예산선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50% 텍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급 자격을 갖는 사람들은 $1 벌었을 때 50센트만큼의 그랜트, 캐시 그랜트가 줄어드니까요. 마치 꼭 그 텍스를 내는 것과 같아요. 1시간 일을 해서 $10를 벌었으면 이제 $5만큼을 이제 텍스로 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죠, 그렇죠? 네. 캐시 그랜트는 $1,000는 그냥 계속 받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그게 줄어드는 건데 $1,000는 그냥 받고 시간당 임금이 전에는 $10였는데 제가 텍스를 내야 되는 거죠. $5만큼 절반씩 텍스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선의 기울기가 $5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예산선에서 가장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잘 찾아보면 제가 여기서는 U1으로 무차별 곡선을 그렸고 점 R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예산 제약하에서 최적점이 되겠죠. 캐시 그랜트
도입될 때 최적 선택이 이제 R이 됩니다. 이제 R을 보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당연히 이제 노동 시간은 크게 줄어들고요. 노동 시간이 10시간입니다. 아까는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는 40시간이었는데 그래서 100시간의 여가를 소비를 하게 되고 노동 시간은 이제 10시간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의 캐시 그랜트, 일을 하게 되면 일정 비율 그랜트가 줄어드는 형태의 이제 웰페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수혜자들의 노동 공급 시간이 이제 줄어드는 노동 공급을 디스커리지하는 인센티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웰페어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했을 텐데 웰페어 프로그램 이러한 형태의 웰페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제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work disincentive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언더 인컴 텍스 크레딧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바로 조금 전에 봤던 일을 하면 할수록 이제 캐시 그랜트가 줄어드는 것들을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구성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근로장려세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도입이 됐고요. 언더 인컴 텍스 크레딧이라고 미국에서는 부릅니다. 그래서 언더 인컴 텍스 크레딧 EITC는 뭐 가장 그 규모가 그러니까 정부의 그 재정 복지 지출 가운데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베네핏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한테만 제공되는 그런 웰페어 프로그램이고요.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한테는 또 제공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뭐 한번 보시죠. EITS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생각해 볼 텐데 어떤 사람이 연간 소득이 11,000달러가 되지 않는다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11,000달러 이하면 연소득이 이하면 이제 어떤 베네핏이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면 자신의 소득의 40%만큼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00달러의 소득을 제가 얻었다면 이거의 40%가 4,400달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 같은 거 할 때 4,400달러를 정부가 이렇게 쫙 꽂아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소득은 넷 인컴은 얼마가 되냐면 15,400달러가 되겠죠. 15,400달러가 됩니다.